지역구 후보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고성범 법무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성범입니다. 요새 고성범 안 보면은 잠이 안 온다고. 저도 이렇게 매일 출연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후보들이 고성범이 정리해주는 그 안내가 제일 좋다고. 다행입니다. 잘하면 선거 끝나고 내가 좀 쉬어도 되겠다고. 고성범한테 맡기고. 그건 좀 안 된 것 같고. 지금 조사 보니까 뭐 정말 일주일 앞두고 저희들이 한 조사인데, 예. 뭐 진짜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선거판은 늘 이렇게 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들어가기 전에도 한 두어 번 있고 선거 기간 중에도 한 두어 번 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 후보들이 쭉 좀 하향 추세였고, 특히 이제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도해서 많은 후보들과 자유우파 국민들이 좀 절망 또는 아주 침체했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일부만 보도가 됐던 거고, 바닥 민심은 우리가 쭉 다녀봤지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조사에서 좀 잘 반영이 됐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예. 조사 보면 다 망했다 그러는데 백석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 우리 어떡하나요? 예. 전혀 그렇지가 않다. 예. 지금 상황이. 오늘 저희 조사는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시작이다. 예. 안심은 해도 안 되지만 포기할 필요도 없다. 그럼요. 예. 예.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신창훈 소장이 마지막에 한 말씀이 중요해요. 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은 거다. 예. 투표율이 반영되면은 지금보다는 우리 자유우파 쪽이 좀 더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 예. 그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통상 그 연령이 좀 드신 분들이 투표율이 높고 젊은 층들이 좀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네. 그 점을 감안하면은 다소 상향되고 하향되고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비례정당의 그 자유통일당이 과연 몇 퍼센트 하느냐. 예. 였는데 우리 조사에 6% 나왔어요. 예, 생각보다는 좀 높은 예. 수치여서 실제로 자유통일당 후보들이 이번에 많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최근 여러 조사에서 3점대, 4점대, 5% 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사가 제일 높게 나온 겁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건 지금 상승 추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통일당이. 예. 자유통일당이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도 계속 상승해 나간다고 하면 예. 실제로 투표날 뭐 10% 하지 말란 법 없죠. 예.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전화 중에 하나가 비례를 4번을 찍으라는 거냐, 8번을 찍으라는 거냐, 2번을 찍으라는 거냐. 2번은 그러니까, 비례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헷갈린다. 그걸 좀 정리해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처음에 저도 뭐 4번이든 8번이든 골라 찍으세요. 별로 상관없어요라고 했는데 네. 그것도 좀 이렇게 헷갈리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계속 출장 8번 찍으셔도 된다. 8번 찍으시라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 효과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합니다. 예. 대부분은 다 그 4번을 찍으실 거예요. 예. 대부분은 아까 조사에서도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한 70%는 국민의 미래를 지지한다고 다 응답을 했다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표 심리가 보통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를 넘어가면 사표가 안 되니까 그 점에서 좀 안심해서 그쪽으로 표가 좀 더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예, 여론조사는 그냥 객관적인 팩트고 과학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그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선거 그 전략과 이 전술에 반영해서 활용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예. 네. 이게 뭐 1000샘플로 전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 그 통계학자들이 우리나라 국민을 이렇게 조사를 하려면
1000샘플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조사들이 대체로 맞아왔으니까 이건 그야말로 침대가 과학이듯이 여론조사도 과학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이 신창훈 소장이 아까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얘기를 한 부분이 뭐냐면 대구 중구난구나 부산 수영은 그 지역 유권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그렇죠.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예, 안심번호 부여를 받고 뭐 이렇게 절차를 밟으려면 한 열흘 정도 걸리는데 예.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 국민한테 여쭤봤는데 예. 그렇게 되면 전 국민의 이 지지 성향이 예. 그 지역에 그대로 투사되기 때문에 예. 실제 그 지역 민심과는 다를 수 있다. 그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점들을 예. 중구난구나 부산 수영의 유권자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예. 또 도태우 후보나 장해찬 후보 캠프에서도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심 갖고 지금 소개할 지역구 10개 지역구 선정하셨죠? 예. 예. 경기 남부를 좀 잡아왔습니다. 네네. 이번 총선의 승부처 중에 한 곳이 이제 경기도인데 그 중에서도 경기 남부가 대체 전통적으로 이 국민의힘 쪽에 약간 좀 좀 불리한 그런 구도였는데 네. 이번 총선에서도 그럴지 굉장히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서 거기 포함해서 10분의 후보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가 수원정의 이수정 후보입니다. 이수정. 예. 네. 이 경기대학교 현직 교수고요. 프로파일러를 양성하는 범죄교정 심리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은 강남이지만 강남으로 갈 거냐 경기대가 있는 수원으로 갈 거냐를 고민하지 않고 내가 사는 것보다는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경기대, 잘 아는 경기대가 있는 수원정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수정 교수는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진 인물이고요. 5년 전에는 BBC가 선정한 여성 백인의 리더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BBC 선정. 예. 그리고 이수정 교수의 그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달력이 뛰어나요. 메시지가 명확하고 그다음에 그 메시지가 의미하고 있는 의미 전달력이 뛰어나서 이분이 이제 여의도로 가시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상대가 워낙 막대 먹은 자라서 이자가 차라리 좀 버텨주면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그 민주당에서 문제가 많은 후보죠.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근데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얘기나 김한란 박사에 관한 얘기는 제가 오늘 소개를 하지 않고요. 또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은밀한 합의를 통해서 국지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음모론도 유튜브에 나와서 공공연하게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6월에는 서울의 소리라는 그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요.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은 엄청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방산 업체가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리베이트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식의 음모론을 공공연하게 퍼뜨린 자입니다. 좀 데리고 와봐. 아니 그런데 이자가 전공이 역사학이에요. 그것도 이제 조선 후기 역사여서 정조가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을 정조에 비유한 그런 책도 내고 그래서 이재명으로부터 특별히 총애를 받고 있어서 이재명이 이거 못 자르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데리고 와보라니까. 참네 정말. 넘어가요. 예. 네, 자 다음. 두 번째 소개할 후보는 또 이재명과 관련이 된 후보입니다. 성남 수정의 장영하 후보입니다. 장영하. 예. 이재명 장영하 후보가 성남에서 활동을 했던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예전부터 잘 압니다. 같이 활동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재명의 실체를 밝히는 책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을 상대로 그 김부선이 소송을 했잖아요. 네. 그 소송을 맡아서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가장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의도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을 저격하는 데는 가장 맞춤 맞은 스나이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맞서는 사람은 김태년입니다. 그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학생운동을 했고 뭐 그런 사람인데 이자의 근거지도 역시 성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용인 성남 총련이라고 해서 용성 청년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생운동 조직 중에 이제 거기 일기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근거지가 이제 성남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21대 국회 개원 시에 이쪽에 민주당이 원내총무였어요. 원내대표였어요. 네. 그래서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하고 협상을 하다가 트러블 해가지고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독식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아주 이 돼지처럼 욕심이 많은. 우리나라 그 국회 헌정사에서 초유의 일이고 그 후에 전무후무한 일이죠. 예. 아주 욕심이 많은 자. 예. 개인적인 욕심도 욕심이지만 정치적으로 욕심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런 자는 이게 이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앞장 세워서 몸으로 때우게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맡았어요. 저팔계 같은. 아니 그 캐릭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영하, 장영하는 뭐 이재명 잡으러 나갔으니까 뭐 김태년이 정도는 가볍게 제치고 이재명과 맞짱 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좀 모아줘야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갑니다. 세 번째 소개할 사람은 성남 분당 을에 출마한 김은혜 후보입니다. 네. 김은혜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대통령실 대변인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홍보수석도 했고, 뭐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뜻밖에도 이 학생 시절에는 플러스를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네, 그러다가 이제 사회학과로 졸업을 했는데요. 그 김은혜 후보와 관련해서는 가장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95년도에. 그때 소방수 옷을 입고 현장에 잠입을 해가지고 삼풍백화점 도면을 입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그 삼풍백화점 그 사주였던 이준 일가의 잘못이다. 삼풍백화점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밝혀낸 특종을 했던 그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김은혜보다는 그 김병욱이가 더 유명해지던데. 그렇습니다. 경찰한테 그렇게 욕을 해댈 수가 있나? 예. 막 때리고 그래서 경찰 3명이 3주 진단 나왔던데. 예, 그렇죠. 그것도 뭐 경찰이 한 서너 명이 3명. 예, 그 달라붙어서 했는데도 뿌리치고 했던 자입니다. 아니 사진 보면 별것도 아닌데 경찰이 너무 살살했나? 아니 이게 주치 그거죠? 술 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주치 폭력이죠. 폭력하는. 예. 주폭이죠. 예. 그런데 이자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한 거는 개혁국민신당으로 했고요. 개혁국민정당으로 했고요. 그래서 본인은 내가 제2의 손학규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서 정치를 시작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찐 이재명계로 변신을 했던 자지요. 그래요. 하여튼 뭐 김은혜보다 더 유명해진 김병욱입니다. 예. 경찰 욕하고 두들겨 팬 걸로 유명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 갈게요. 예. 네 번째 소개해드릴 후보는 용인병의 고석 후보입니다. 고석? 예, 고석 후보입니다. 아니, 내 동생인데. 집안 동생이요, 집안 동생. 그 육사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법대 위탁 교육을 가서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딴 사람이에요. 아주 좀 독특한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패스해가지고 그 군인 법무관으로서는 제일 높은 위치인 고등군사 법원장까지 지내다가 이제 나왔죠. 약간 준장 출신이에요, 준장. 예비역 그렇습니다. 준장.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에 대한 평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군 복무 시에는 방위산업과 정부 계약에서 정말 빈틈없이 탁월한 업무 처리를 한 아주 강직한 사람이다라는 평이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럼요. 예. 그리고 당시 그 병무 비리를 파헤쳤는데 그때 그 김대엽이 잡은 사람이 그 준이를 한 방을 했는데 그때 연관된 사람들이 뭐 대장, 중장, 준장, 소장, 하다못해 참모총장까지도 이름이 나와서 아주 유명해졌는 사람입니다. 그거 김대엽이 잡은 사람. 예.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 상대가 이제 상대 부모식인가 뺍스타? 그 부승찬인데 이자도 공사를 졸업했어요. 이제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런데 이 부승찬과 관련해서는 딱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요? 왜 당시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북에서 미사일을 많이 쐈잖아요. 그때 이제 쏠 때마다 나와가지고 그 미상 발사체가 발사됐습니다라고 늘 브리핑했던 자가 바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불상이라 그랬어. 불상. 처음에 미상이 아니고 불상이라 그래서 이게 뭐 절에 있는 불상을 발사했다는 얘기냐. 맨날 모른대 이건. 그랬던 자입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관저 옮길 때 천공이라는 자가 천공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김종대가 얘기했는데 김종대가 얘기할 때 국방부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고위 관계자가 바로 이 부승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불상, 미상 모른다 그러고 그리고 나서는 저 대통령 그 관저 옮기는 건 지가 어떻게 알아? 무슨 고위 관계자야? 될 것도 아니고. 자, 하여튼 그런 자를 정리하려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고석을 내보냈습니다. 김대엽이 잡았던 사람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용인정의 강철호 후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이름도 좀 생소한데. 그 외시를 패스해가지고요. 주 칭타오 영사관 영사를 지내는 등 쭉 외교관으로 있다가 한승주 전 외무장관, 한승주 외가 이제 그 장관을 할 때 좀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2년도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정몽준 후보한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괜찮으니까 한번 써봐라. 그래서 수행실장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또 정몽준 수행실장. 그런데 정몽준도 일하는 게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자기 회사로 영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입이 돼서 활동을 했는데 주로 로봇 쪽으로 했어요. 현대중공업이 이게 조선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용접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게 다 자동화돼서 로봇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로봇이 아주 발달돼 있는데 그 로봇을 쭉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현대로보틱스 대표도 하고 로봇산업협회 회장으로도 활동을 하는 로봇 전문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게 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다라는 거고 알겠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보정동에 차량 기지가 있는데 대체 부지가 없어서 이걸 갖다가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 대체 부지를 그냥 두고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 대안을 냈고 그 실제로 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 그쪽 지역의 가장 최대 현안인 보정동 차량 기지를 활용하겠다. 거기에 스타필드를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어서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 상대가 이제 이현주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경기 남부 지역 후보 취재하러 가는데 강철호 후보도 지금 들어가 있죠? 가서 직접 물어볼게요. 왜요?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자, 다음이요. 이현주는 당을 모두 해서 한 6, 7번을 옮긴 걸로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몸담았던 당이나 또는 자기가 신세졌던 사람들을 뒤에 가서 담화를 갖다가 심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침을 뱉고 다니대? 그래서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근데 내 욕은 안 하고 다니던데? 내 욕하고 다니는 건 내가 못 들었어요. 무서운가 봐요. 그러면 저자가 나한테 도움을 안 받았다는 뜻인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참 배은망덕하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현주가 배지를 달았을 때가 12년도입니다. 그래서 당시 광명에서 배지를 달았거든요. 근데 광명은 손학규가 거기서 한 3선을 했던 그런 그 손학규 텃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갔을 때 손학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고서 배지를 달았어요. 그런데 19년도에
그 손학규가 성산구 보궐선거에서 거기 현장에 거주하면서 열심히 그 선거 운동을 했는데 그런 손학규한테 찌질하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뭐 이현주 얘기는 그만합시다. 예. 그 입이 더러워지잖아요. 예. 자,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은 이게 이천의 송석준 후보입니다. 송석준. 행정고시를 패스했고 네. 그 후에는 이제 공무원으로 쭉 활동을 했는데 주로 국토개발 쪽에 관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게 주택정책, 토지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고요. 그래서 이분이 현역으로 있을 때 지금도 물론 그 현역이긴 합니다만은 그 GTX D 노선 이천 통과를 성사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요. 송석준. 예. 예. 그다음에요. 요 대항하는 사람이 엄태준인데요. 12년도 총선에는 통진당 후보로 출마했었던 사람입니다. 통진당? 예. 저 이석기당? 예. 예. 그리고 18년에는 이천시장에 당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22년도 재선에 실패했고 이번에 다시 출마한 그런 후보입니다. 예. 뭐 송석준이 무난하게 이기겠죠. 예. 자, 다음으로요. 여주 양평의 김선교 후보입니다. 김성교. 예. 양평군청 공무원으로 출발을 해서 양평군수를 3번 연임했던 지역 행정, 지방 행정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어서 이번에 적임자가 공천이 됐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뭐 워낙 일을 잘하죠. 예. 예. 그 대항하는 사람이 이제 최재관이라는 사람인데요. 원래 울산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주로 귀농을 해서 농민운동을 했고요.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예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사람들 때문에 뚫는 것이 아니고 주말에 놀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뚫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최재관입니다. 양평 군수했던 자가? 예. 참. 그 어떻게 저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인간들을 잘도 골라내서 공천을 주네? 예. 아, 대단한 능력들이야. 자, 다음으로 가죠. 예. 안양 동아늘의 심재철 후보입니다. 심재철 후보는 저희 고성국 TV의 패널로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요.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던 오선 의원입니다. 원래 학교 이렇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80년에 그래서 서울역 회군으로 이렇게 주도했던 학생운동가로도 유명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MBC 기자로 출마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MBC 기자 시절에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도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당선이 되면 6선이니까 국회의장으로서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상대 이재정이는 워낙 뭐 지역에 가보니까 소문이 흉흉해가지고 예. 아이고 지저분한 얘기들 많던데. 지금 그쪽에 현역 의원인데 출신은 민변 사무처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석기를 변호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통진당 그 해산과 관련해서는 통진당이 해산된다면은 그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탄생시킨 헌법을 살해하는 존속살인이다. 이렇게 험한 얘기도 했고요. 이재정과 관련해서 요거는 꼭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현역 여성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미투 운동에 참여를 했는데요. 정작 본인이 그 후배 변호사가 성희롱을 당했대요. 그래서 좀 고민을 얘기했더니 야, 피해 사실을 숨겨 문제 삼지 마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후배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야, 나한텐 그래 놓고 너는 미투 운동을 해? 이거 지금 너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던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요. 예. 아이고 뭐 지저분한 얘기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 왜 넘어갈게요. 예. 대전 물 날릴 때 왜 그 민주당 의원들 뭐 환하게 웃던 사진 있지 않습니까? 물 날릴 때 유일한 여성 의원으로 이 이재정이가 거기에 사진이 찍혔습니다. 뭐 참. 저런 자한테 지면은 참 심재철이도 참 어디로 가야 돼? 안양천을 가야 돼? 한강을 가야 돼? 자, 다음으로 갈게요. 평택을의 정우성입니다. 영화 배우하고 이름이 똑같은데요.
그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포항공대 교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 입문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데 막상 보니까는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책 입안과 집행에 실제로 같이 한번 참여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출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평택을 정우성. 그런데 왜 평택이냐 그랬더니 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건립 중이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는 그 AI 반도체 같은 새로운 먹거리를 연구하는데 최적지라서 평택을 선택했다. 거의 반도체 벨트의 한 가운데예요. 평택이.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간이 쫓겨서 그렇습니까? 이병진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있는데요. 꼭 할 얘기가 있어요? 한마디만 하세요. 재산이 14억인데 부채가 60억 원이랍니다. 갭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20억 상당의 공장을 담보로 해서 총 50억의 대출을 얻어낸 자입니다. 재주가 대단하네. 어떻게 담보가 20인데 어떻게 50억을 얻어내? 그 농협과 수협에서만 총 15건의 대출 50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만 그렇게 잘 민주당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야, 아니 이재명이가 형님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러고 모신 거 아닐까? 유유상종. 야, 대단하네. 자, 또 마지막으로. 화성을의 한정민 후보입니다. 여기는 그 화성을은요,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공영훈, 그 다음에 이준석이 출마한 그 3파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정민 후보가 가장 덜 알려진 후보인데, 왜냐하면 올해 39살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DS 부분 연구원으로 반도체 데이터 분석의 전공자입니다. 지금 우리 화성을의 한정민 후보 잠깐 전화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탄의 한정민입니다. 아, 그래요. 화성시 을 지역이 동탄이 들어가 있는가 보네요. 동탄이 화성을입니다. 네. 아, 그래요. 우리 시청자들께 짧게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화성을 국회의원 후보 한정민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거기 3파전이라 그러는데 분위기 어때요? 뭐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이 유일하게 동탄시를 분리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거든요. 주민들께서도 점점 알아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동탄시를 분리하자는 것은 아예 독립된 시로 가자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화성이 지자체 중에 가장 넓은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동탄에는 많은 것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화성 입장에서는 동탄에 좀 뭘 직접적으로 챙겨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활권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분리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정민 후보 그 사이에 팬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한 말씀 마무리 말씀 해주세요. 사실 여러 가지 요새 이슈가 많이 있는데 저는 동탄에서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 전세 살고 퇴근하면 동기들과 소주 마시던 그런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오신 지 한 달 되신 제 경쟁자분들보다는 훨씬 더 동탄을 사랑하고 앞으로 동탄에서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이제 저의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영훈 후보님께 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공영훈 후보님 요새 자신의 이슈를 인식하신 것인지 지역 주민과의 만남을 핑계로 토론도 피하고 계시고 라디오 인터뷰도 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게 만남을 동시에 하면서 호수공원에서 공개 토론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 토론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공영훈이가? 그러니까 토론이 원래 3개 잡혀 있었는데 하나는 취소하고 하나는 전화로 참석하셨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참석하셔서 좀 원활한 대화가 어려웠고 얼마 전에 MBC 라디오가 이제 3분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준석, 한정민을 했는데 공영 후보는 아예 인터뷰를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노출되는 걸 자꾸 꺼리고 계신데 이제 그 이유가 지역 주민과 만나야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 함께 호수공원에서 토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호수공원에서 하면은 우리 고성국 TV라도 가서 생중계 해드리면 좋은데. 그럼 좋죠. 하여튼 참 저것들 정말. 그 보세요, 저 이재명이는 토론해놓고도 비공개하자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열심히 하시고요. 한번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화성을입니다. 화성을. 예, 동탄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이죠. 예, 한정민 후보 잠깐 만나봤습니다. 예. 예. 이 공영우는 문화일보 기자였어요. 그 2006년까지 근무를 했는데 그 기자로 근무할 때 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친구입니다. 학생운동 주로 대관 업무를 했구나. 예, 그러니까 주로 국회 출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만나봤겠지. 예, 그래서 여러 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자가 현대자동차 사장으로까지 올라간 건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공영훈이라고 이름이 귀에 익어서 사진을 봤더니 그때 만났던 그 친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이게 기자 생활을 했으면 월급이 뻔한데 무슨 그 아들들한테 뭐 수십억 대의 그 주택을 갖다 증여했다는 거는 참 그 희한하군요. 현대자동차 있을 때 한 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 저기 융자 받아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갭 투자로, 예. 갭 투기로. 그러니까 그런 재주는 아무나 부리는 게 아니야. 이 공영과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있는데요. 당시 그 공영훈이 실장으로 재직할 때입니다. 품진 전략팀의 부장으로 있던 분이 공익 제보를 했어요. 공영훈이 현대자동차 재적 시절에 현대차의 중대 결함을 주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내부자에 보자니까는 정확한 팩트일 겁니다. 알겠어요. 예. 근데 우리 고성문 본부장. 예. 거기 이준석이도 나왔는데 이준석이는 아예 개무시하십니까? 일부러 아니면은 아예 제비가 안 되는 겁니까? 제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개무시할 생각은 없는데 워낙 때가 존재감이 없어서 논평할 가치가 없다. 예, 기타 등등으로. 기타 등등으로. 예. 하긴 그러네. 아까 우리 조사에도 뭐 개혁신당인지 뭔지 보니까 자유통일당보다도 아래에 있더라고. 예. 그래요.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지금 한참 선거가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상 선거를 해보면은요,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멀리서라도 또는 차를 타고 가면서라도 선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손을 흔들거나 웃어주거나 파이팅 정도 또는 빵빵빵 이 정도만 해줘도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 아주 힘이 납니다. 특히 후보가 있을 때는 꼭 좀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후보가 훨씬 더 힘이 나서 할 겁니다. 그래. 클락션도 막 누르면 안 돼요. 빵 누르면은 싫다는 뜻이에요. 짧게 빵빵. 빵빵빵 이래야 이런 것도 있으세요. 빠빵빠빵. 네, 가시다가 빠방빠방빵 하면은 그건 고성범이 누르는 거다. 그렇게. 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